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정체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이 넘으면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파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실 이제 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방광염이라든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명확한 질환을 치료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급성 방광염 사실 많이 걸리고 비뇨의학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라든가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질환 말고도 사실은 방광 내에는 많은 병들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냥 내가 뭔가 불편하면 다 방광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방광 내에는 방광염 외에도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여성요도 증후군이라든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든가 간질성 방광이라든가 또 만성 방광염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어떤 증상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치료를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방광염이 너무 많이 재발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몇 년에 한 번 정도 약 먹고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방광염이 재발을 해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또 몇 달 있으면 또 다시 재발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방광염 약을 먹어도 뭔가 개운치 않아요. 약을 먹었는데도 약간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완전히 좋아지지가 않아요. 항상 아랫배가 방광 쪽이 묵직하고 또 소변이 차면은 불편해요.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항상 혈뇨가 나와요. 이런 분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진단명이 다 다르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만성 방광염 또는 간질성 방광 또는 방광 통증 증후군 또는 여성 요도 증후군 이런 경우에 자꾸만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또 병원 가면은 소변 검사하면 약간의 염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주고 이걸 계속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반복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세균에 의한 질환이 아니에요. 세균에 의한 질환이 급성 방광염은 분명히 세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이런 질환들은 가장 큰 차이점이 세균에 의한 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증이 다 세균에 의한 염증이 아니라 그냥 만성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고 세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게 되고 정작 나중에 급성 방광염이 생겼을 때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속 항생제만 먹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먹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내 증상에 맞는 진단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또 저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방광에 약을 좀 넣어주는 게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질환들은 사실 방광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소변 검사에서는 뚜렷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 방광 점막이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방광 점막이 손상이 됐다라면은 그 손상된 방광 점막을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방광은 완전한 방수가 되는 그런 장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소변을 좀 참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소변을 참으면은 그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라든가 어떤 독성 물질들이 다 몸에 흡수가 되는데 참는 게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이 다시 방광 점막을 통해서 방광 내벽으로 침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방수가 되어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런데 방광 내피 세포를 싸고 있는, 방광을 싸고 있는 보호막들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글리코사 아미노 글라이칸 레이어라고 해서 GAG층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GAG층이 손상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역 반응이라든가 염증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GAG층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라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방광 점막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후라이팬도 뭐 이제 코팅막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면 후라이팬이 깨끗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그 코팅막이 이제 벗겨지는 것처럼 방광도 이 GAG층이 손상이 되거나 얇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소변 내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쉽게 방광을 침투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백혈구 응집이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고 방광 통증이 생기게 되고 또 혈뇨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점막이 좀 손상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그 GAG층을 복원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치료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를 통해서 이 약물을 방광 내에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뭐 30초 1분이면 끝나는 거고, 그걸 보통 짧게는 4주, 길게는 한 12주 정도, 한 6주 전후로 해가지고 방광에 약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GAG층이 복원이 되면서 질환들이,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라도 그동안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다, 또 항생제를 먹어도 치료가 잘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단순히 세균에 의한 급성 방광염이 아니라 내 방광 점막이 좀 손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한번 해보시려는 분명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이나 실장님께 질문이 뭐 있으실까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방광염 증상 같은데 소변 검사를 해도 염증이 발견되지 않고 계속 방광염 증상은 지속되고, 소변이 찰 때 아랫배가 묵직하고 통증을 호소를 하시고, 배출할 때 찌릿한 통증, 또 빈번한 소변 횟수와 급박하게 나오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먹는 약 처방 외에 다른 치료요법으로 빠른 회복과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까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항생제 치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내 배뇨 습관이 정상인가,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됩니다. 물은 충분히 먹고 있고 소변은 잘 보고 있고 잔뇨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내가 소변을 참으면 되는 건지 참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건강한 배뇨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뇨 습관을 도와주는 약들, 그리고 방광염 재발을 억제해주는 약들, 그리고 이제 오랄 PPS라고 그래서 방광 점막을 재생해주는 약들,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걸로도 좀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치료제의 이름이 이제 이아룰이라고 보통 상품화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세계 최초의 치료제고 지금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상품명을 바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PPS 제제들을 방광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증상의 개선이
빨리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치료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배뇨 습관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먹는 약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광을 코팅하는 약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 이제 치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방광과 배뇨 증상을 개선하는 게 항생제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복잡한 질환들을 좀 얘기를 했고, 좀 새로운 치료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